9월 9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이 지났죠? 밤 10시니까 라디오 방송처럼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많이 지루하고 지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이건 장기 레이스이다. 그리고 시장 또한 뒤집어질 때가 다가온다. 어제 다르고 다음 달 다르고 그 다음 달 다르고 내 마음이 흔들거리면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 포인트를 잠깐만 좀 정리하고 갈까요? 자, 보시면 FOMC가 9월달 19일에서 20일 날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10월달하고 요 라인달 안에 시장이 뒤집어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9월, 10월 요 라인 안에 시장이 뒤집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리플 자체적인 이슈를 보더라도 9월 29일입니다. 리플의 승리 파트가 9월의 29일이죠. 그럼 FOMC를 겹쳐보시게 되면 날짜가 얼추 비슷한 날짜가 나오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참고만 하는 거고요. 시장 상황을 잠깐만 좀 볼게요. 킹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위안화는 16년 만에 최저. 이 말은 뭐죠? 달러가 초강세이다. 위안화가 초약세이다. 위험자산의 초약세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이슈 잠깐만 보면 미 상무부 화웨이 칩 조사를 한다. 미중 갈등 다시 불붙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몇 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후로 5G 또는 화웨이지 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때려버렸죠. 화웨이가 성장을 멈췄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연장선에서 이 이슈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리플과 SE 소송도 그 연장선에서 보면 마찬가지이다.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이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코로나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렸죠. 추후에 언젠가 100% 순도 있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에 대한 급등, 연준의 긴축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 실물 경제의 파괴,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재정 정책, 그리고 지금 천문학적인 긴축,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시장 컨트롤 흔들기,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마감, 그러나 지지부진하게 지루하게 끌고 있죠. 호재가 연이어서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반영이 되지 않고 제자리에 있죠. 그럼 뭐죠? 어느 한순간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을 끝내버리는 거죠. 힘 빼지 마시고 걔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애입니다. 이미 다음 운명의 대장이거든요. 지들이 원할 때 가격을 달나라로 보낼 거예요. 고작 한 달에서 두 달. 아시겠죠? 160만 명 거느린 월마트마저 감봉. 미국 고용시장 냉각 신호탄 되나. 160만 명. 어마무시하죠? 미 고용시장 냉각 신호탄 되나. 미국 경제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고금리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 기준금리가 5% 이상이니까 여기에 가상금리가 붙여져서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영업이익률이 10%, 순이익률이 10% 이상 최소한 나야 될 텐데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물 경제는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컨트롤한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들이 말입니다.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여기서 맥을 하나 잠깐 짚고 가시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차트. 연준의 엄청난 긴축으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완전 폭락했었죠? 자이언트 스텝 때 1년 만에 금리 5% 가까이 올리니까 시장은 크게 울었습니다. 완전 울었죠. 그리고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엄청나게 단기간에 폭락을 했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 단기간에 폭락, 그리고 나서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와 8조에서 9조 달러에 육박하는 연준의 천문학적인 통화정책과 전세계 재정정책에 힘입어서 미국은 로빈후드, 한국은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엄청난 랠리를 펼쳤죠. 그쵸? 그리고 이들은 여지없이 또 박살나게 되었죠. 그쵸? 이때 또 호구로 전략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세력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에 개인들이 들어와야 이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제가 언급을 드렸죠. 고금리에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그 이전에 금리 인상 동결 구간 때, 동결 구간 때 이 물량을 소화하고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었더라. 2008년도에 우리는 그 흐름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동결 구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차분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국제유가 올해 최고치 경신하였다. 브렌트유 다시 배럴당 90달러 넘어. 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제 무섭지. 공포가 오지. 이유는 뭘까요? 지난번 엄청난 고물가로 인해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울었거든. 여기에 대한 머릿속에 사진, 이 기억이 있는 겁니다. 학습 효과. 그러니 무섭지. 근데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금리 이슈는 끝났다니까. 지나갔다고요. 아시겠죠? 이제는 다른 세상을 준비하셔야 된다. 다가오는 탐욕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다만 제가 시기를 언급드렸죠. 9월달, 10월달 이 사이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 시그널도 맞다. 동결 구간 뒤에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겠지요.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 지표 하나씩 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1337원. 원화가 엄청난 약세 중이죠? 그쵸? 달러 또한 보겠습니다. 달러 105.06. 엄청난 강세 중입니다. 유가 87.51. 100불에 육박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 당연히 얘가 물가 이슈로 전이가 되면서 달러의 강세와 원화의 약세, 그리고 국채금리의 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짜리 먼저 볼까요? 3개월치 흐름입니다. 쭉 상승 나왔다가 물량 소화하고 다시 상승권에 있죠? 1년치를 봐도 거의 고점권에 있고요. 10년치에 보게 되면 최고점에 있습니다. 이 시장금리가 꺾여져 내려올 때, 기준금리 동결 구간 때 시장금리 내려올 건 확률이 무척 높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봤던 달러의 약세, 위안화의 강세, 원화의 강세, 유가가 살짝 떨어졌다가 그 부분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자산시장, 주식과 코인 시장은 이제 갈 준비를 하겠지요. 시나리오가 감이 오시죠? 자, 진비트코인의 가격은 3,522만원, 지지부진하죠? 리플도 685원, 자, 이더리움도 222만원. 자,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증시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공포와 반대편에서 현재 불확실성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선수들은 이때 매입을 합니다. 꾸준하게 여유자금으로. 자, 어떤 XRP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XRP를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맥을 짚어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큰 그림에서 물바다된 홍콩 139년 만에 최대 폭우. 장난이 아니죠? 지구가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구가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하와이 산불 한 달 115명 목숨 앗아간 100년 만에 미국 최악 참사. 실종자 아직 66명. 지구가 현재 정상적인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명이, 지구의 수명도 있겠지요. 그래서 가상경제와 메타와 실물경제에 대한 또는 이 가상경제와 메타의 공존과 그리고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와 대량 시스템, 지금까지 빚을 끌어와서 무한히 팽창했었던, 성장시켰던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우리 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SEC, XRP를 상품 및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도 증권거래이다. 법원에 항소이소를 제출하였다. 친 리플 변호사 제임스 K. 필란, 미국 SEC 리플 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리플 CEO인 스튜어트 알도르티는 SEC 항소 주장, 위선적인 피벗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을 끌고 있다. 지금 시장 매크로 상황과 거의 유사하죠. 그냥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 이 소송을. 그리고 어느 순간 뒤집어 버리겠죠.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가치에 집중하면 된다.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또 반영이 되겠지요. 몇 년을 절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지난번에 게임을 끝냈던 패턴이 있었다. 중요한 것도 그때와는 다른 시기가 있다. 왜? 이 시기가
계속해서 우리 곁으로 시계추처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옮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에 집중한다. 그럼 어느 순간 가격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미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입니다. 12DC 발행 아직 갈 길 멀다. 저는 이거를 필터링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미 이들은 물 밑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ISO 2002 마이그레이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다 준비 중이고 실시간 결제망을 다 깔아 나가고 있죠. 페드나우는 7월에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CBDC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백데이터를 받아서 같이 한번 R&D를 같이 해왔죠. 지금까지 꾸준히. 그러면 2025년도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사를 우리는 필터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금융 코치가 XRP 투자자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게 적은 금액이라도 자금이 생길 때마다 현금으로 갖고 있지 말고 XRP나 투자 가치가 앞으로 미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값어치 대상에 가격이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을 때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모아가라. 아시겠죠? 급등하면 쳐다보지 말고 늘 급등할 때 쳐다보죠. 그쵸?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때 쳐다보시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라. 그런 일관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은요. 저명한 자금 코치가 하루에 3달러를 절약하고 장기적으로 XRP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XRP 투자자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합니다. 자, 이분이신 것 같아요. Millionaires will be made by this strategy.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은요. 자, 이분은요. 3T 워리어 아카데미의 CEO라고 하십니다. XRP 투자자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강력한 재정적인 기반과 적절한 자금 관리 없이는 개인이 암호화폐의 성공을 달성한 후에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또랑 비슷한 거죠. 돈을 또 한 방에 벌었더니 통제가 안 되는 거지. 막 슈퍼카 사고 또 이제 가오 잡다가 또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그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24년에서 2025년에 예상되는 포물선 상승을 경험하면서 시장에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랑 시나리오 1과 비슷하게 보는 걸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말경부터죠. 그리고 내년 중반부 기준점이죠. 폭등장을 예상한다. 그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전설적인 워렌 버핏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진적으로 XRP를 구매해라. 하루에 3달러를 절약을 하면 10일 안에 30달러를 벌 수 있다. 20일이나 30일 후에는 60달러가 된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매달 XRP를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60달러이다.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매월 XRP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90에서 100달러 정도이다. 돈이 될 때마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또는 알바를 해서라도 90달러, 100달러 열심히 사 모아라. 그게 하나가 지금은 몇백 원이지만 공이 2개, 3개, 4개가 붙는다면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또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이때 샀었었는데 내가 이러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분은 시장이 포물선 성장을 경험할 때, 시장이 폭등이 나올 때 포트폴리오의 50%를 XRP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를 청산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시나리오 1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점과 비슷하죠. 참고만 할 뿐이고요. 이것 또한 지켜봐야 될 뿐이다. 저랑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예요.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현금이 생길 때마다, 또는 폭락이 나왔을 때는, 과도한 폭락이 나왔을 땐 여유자금이 아니라 빤스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자금이 생길 때마다 개수를 그냥 모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400원, 500원일 때가 빤스까지 들어갈 때였죠. 속칭 빤스. 그리고 그 시기를 조금 지났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가치도 무척 싸다. 지금 가치를 저축하는 거는요. 앞으로 2년, 3년, 5년, 7년,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공이 몇 개가 붙을지를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또 1년 기준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내가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아시겠죠?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에서 일본 3대 은행, 일본 메이저 3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한다. 기업 결제에 효과적. 미쯔비시, 미주호, SMBC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SBI가 포함되고 있죠.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거래소 그룹과 함께 일본 최대 통신사 NTT와 함께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한국은행, 지금 자료는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에서 자료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에서 일본 대형 금융의 그룹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 동향.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6월 1일부로 신탁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쯔비시 신탁은행이 2024년 실용화를 목표로 디지털 통화 발행 및 관련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 실용화를 목표입니다. 실용화, 진짜 쓰려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내년입니다. 어디서? 일본 최대 은행에서 디지털 통화 발행 및 관련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쯔비시 신탁은행은 메가뱅크, 미쯔비시 미주호 SMBC 그룹, 증권거래소, NTT 데이터, 일본 최대의 통신사죠. 이들의 출자를 받아 금년 10월 디지털 통화, 디지털 증권 발행의 인프라 개발을 담당한 프로그맷을 설립할 예정이다. 최근 미주호 금융그룹이 미쯔비시 금융그룹이 개발 중인 디지털 통화 발행 및 관련 플랫폼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SMBC 금융그룹도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 분야에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 SB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BI가 빠질 수가 없겠죠. 자, 보시면은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그맷의 홈페이지예요. 보시면 프로그맷 여기 미주호, 미쯔비시, 그리고 일본 거래소 그룹, SBI, SMBC가 보이시죠? 보시면 SCUT, SCFT, SCUT, SC가 보이시죠? 이게 결제 과정인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 도식화했는데 정확한 뜻은 추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결제망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동차, 뭐 비행기, 그리고 뭐 술, 뭐 배 이런 것들이 그림에 나와 있죠? 또 사람, 또 이 컴퓨터와 여기는 또 가상자산, 코인과 관련된 그 부분이겠죠? 암호화폐. 자, 모바일을 통해서 또 결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결제망에서 이 프로그래머를 네트워크로 사회를 연결해서 모든 가치를 디지털화한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다? 일본의 3대 메이저 은행과 SBI 홀딩스, 그리고 NTT 데이터, 일본 거래소 그룹이 다 참여를 하면서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컨셉을 보게 되면 토큰화의 의의부터 새로운 메시지까지 토큰화의 의의,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금융거래의 세계이다. 블록체인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 금융 노하우를 곱하여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플랫폼을 사회에 구현한다. 그것이 바로 프로맷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도 각 은행의 독자적인 코인 발행보다는 업계를 아우르는 단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바람직한 의견이다. 단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 보시면 미쯔비시 미주호 SMBC 각 은행과 증권회사 연계 증권 계좌 그리고 외환 결제 계좌 그리고 급여 계좌 그리고 여기 법인 결제 무역 결제 법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이 결제망에서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의 도식화를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들은 준비 중에 있고 2024년도 실용화를 목표로 지금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는 이 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 방송의 핵심이 뭐죠?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뭐죠? 100%예요. 100%. 100%가 뭐죠? 미래를 100%로 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시장은 100%예요, 100%. 우린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잠깐 차트상으로 좀 설명을 잠깐만 좀 드리면 가격이 지수준에 어느 한 순간 뛰어 내가 여기서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고 지쳐있다가 포기하면 이렇게 튀어버리면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아시겠죠? 지치지 마시고 원래 투자는 그렇습니다. 3년에서 4년 빡빡 기다가 1년이면 게임 끝나는 게 모든 투자의 거의 원칙이었어요. 아시겠죠? 그 원칙을 봐가면서 동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 비용,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기업 간 결제 분야에서 활용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일본의 기업 간 결제 시장 규모는 약 1000조엔으로 기업 개인 간 거래 시장의 3배 수준이다. 이 1000조엔은요. 원화 기준으로 약 1조 원에 육박합니다. 9,046조 원이에요. 이 시장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 웹3 육성 나섰다. 총리가 직접 지난 7월 31일 웹3 육성에 나섰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법인세 면제 확대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이미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7월달 도쿄에서 열린 웹3 컨퍼런스 여기서 축사를 통해서 웹3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이다. 지난 6월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 법을 제정해서 관련 코인과 코인 발행과 유통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인가은행, 송금업체, 신탁업체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 확장선에서 오늘 한국은행의 일본 동경 사무소에서 이 소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이 준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금융거래의 세계, 블록체인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 금융 노하우를 곱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플랫폼 사회를 구현한다. 그것이 바로 프로그맷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초기 시장 1번 타자로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그 역사에 문명에 서 있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